매일경제TV를 보면 성공이 보입니다. 최현덕의 성공 전략 지금 바로 함께 시작해 보시죠. 오늘도 엠벤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흔들리는 시장 그리고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 시장 속에서도 저희는 수익 크게 내고 있습니다. 네. 과연 최현덕 매니저는 어떤 탑픽, 어떤 공략주로 수익 내고 있는지 가장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ESS 대장주 서진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6월 20일 날 매수 이후 벌써 21% 수익 내고 있는데요. 네. 21%에 만족해야 할지 아니면 이제는 더 들고 가야 할지 함께 보고 싶어요. 사실 뭐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제가 목표가를 35,000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35,000원 정도에서 일단 절반은 좀 매도하고 좀 더 추가를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ESS를 봐야 되는 게 왜냐면 어제 테슬라가 이제 공개했던 걸 봤을 때 테슬라의 ESS 지금 이제 설치량이요. 2배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 예보다 2배 늘어났던 거고 전분기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던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딱 두 가지를 확인했으면 뭐냐면 테슬라가 지금 ESS를 확대하면서 지금 잘 팔리고 있다는 것과 그게 아니라면 지금 ESS가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어쨌든 이 ESS는 이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터리는 우리가 지금 뭐 요만하잖아요.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뭐 한 이만 하겠죠. 네. 근데 이 ESS는 뭐 건물 하나 정도 그래요? 정말 큰 에너지 저장처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만드는 그런 에너지들을 저장해두는 그런 공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떤 그 AI로 인한 어떤 그 전력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는 지금 이런 태양과 풍력 다 뜨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저장해서 쓸 수 있는 그런 ESS가 뜨는 거고요. 실제로 테슬라를 통해서 실적이나 어떤 시장의 커지가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 서진 같은 경우는 ESS 매출 비중이 60% 넘거든요. 그러니까는 국내 기업 중에서는 이 ESS 매출과 관련해서 가장 또 좀 그 주가 움직임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뭐 정고점 돌파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 35,000원까지는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잘 가고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까지 함께 보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보시죠. 유리기판으로 저희가 HB 테크놀로지 공약을 했었는데요. 네. 벌써 5% 수익 나고 있습니다. 이 공략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꾸준히 잘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뭐 급등하고 있는 건 아닌데 뭐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피크를 칠 때쯤이면은 이 정고점을 돌파할 거로 보는 건데 이 유리기판 관련주고요. 지금 유리기판은 이제 이 SK 앱솔리스가 미국의 최초로 공장을 만들어서 이제 하반기부터 일단 생산하겠다는 건데 이게 우리가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유리기판은 그냥 꿈의 기판. 정말 좋은 건 알겠지만은 만들기 어려웠던 뭐 그랬던 건데 실제로 이제 좀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또 이 공급하는 이 HB 테크놀로지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유리기판은 어쨌든 이 AI로 가면 갈수록 어떤 그런 것들을 더욱더 이제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신기술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 거고 실제 상용화 구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정고점 돌파를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편하게 보유 관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HB 테크놀로지 여전히 편하게 계속 보유해봐서 큰 수익 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저희의 수익률 리뷰까지 함께 이야기해봤고요. 오늘은 어떤 이슈, 어떤 종목에 초점을 맞춰서 큰 수익 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저의 공략 전략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첫 번째 시장 전략 열어보겠습니다. 네, 다시 커지는 9월 금리 전략이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경제 지표들이 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계속해서 고용 둔화를 말해주고 있고 네. 고용 둔화를 말해주고 있다 보니까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까지 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74%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74%는 애매한데 다음 주 10일 날 CPI 발표가 있습니다. 아마 CPI 발표 이후에 명확해질 것 같고요. 이 CPI 발표 이후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80% 위로 올라가면은 거의 한다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CPI가 좀 둔화되는 것이 아니라 또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좀 멀어지겠죠. 그래서 다음 주 CPI가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어제 발표된 고용을 본다고 한다면은 계속 둔화가 되고 있어서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시장도 채권 금리가 하락했고 달러가 약해지면서 지금 많은 기술주가 올라갔고요. 금리 인하가 강이다 보니까는 어제 또 가장 먼저 올라갔던 게 엔비디아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주도 봐야겠는데
우리 시장은 네. 지금 엔비디아 간다고 막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올해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컬테스트 통과했다는 소식이 많은 종목들이 급등했지만은 네. 그게 또 일단 뭐 가짜 뉴스였죠. 다시 빠지는 모습 나오고 있는 건데 어차피 미국 시장은 이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빅테크가 움직입니다만은 우리 시장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지금 어쨌든 금투세 때문에 좀 못 가고 있어서 그쵸. 오히려 금투세 또 수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대장주 하나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지금 시장 실시간으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첫 번째 전략에 맞춰서 저희는 오늘 어떤 종목을 공략해봐야 할지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바로 열어볼게요. 금투세로 어려운 시장의 구세주 KB금융을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아니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했는데 한 9시 반 정도를 기점으로 지금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양새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투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이게 정말 되게 되면은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그쵸. 우리 시장 죽을 수밖에 없고 내년부터 죽는 것이 아니라 이 금투세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 금투세가 이제 아무리 어떤 부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고 합니다만은 그 부자들이 다 팔기 시작하면은 시장은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건데 민주당에도 지금 이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를 당론으로 정했다는 얘기 나오면서 이제 기관들이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매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지금 이 금융주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민주당이 금투세를 당론으로 정했는데 동시에 배당 분리 과세까지 동시에 정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배당 속에 대한 저율 분리 과세를 추진한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이 어떤 밸류업 프로그램에 의해서 뭐 배당을 준다라든가 이런 쪽의 소득은 따로 분리과세 하겠다.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어떤 주식으로 얻은 이익에 있어서 어떤 그 세금을 매기는 것에 있어서 따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금투세 시행하면은 전체적인 시장은 죽지만은 이런 금융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 다른 쪽 대비해서 이익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쪽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이 토론을 통해서 뭐 하면 안 된다는 어떤 그 방식을 정하고 있긴 한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이 양 당이 어떤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시행되는 걸 봐야겠죠. 그랬을 때는 이 금융주가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그와 동시에 지금 밸류업 쪽도 지금 금융주 시동을 좀 걸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번 로드맵을 보게 되면은 이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세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방안이 나오고 있는 거고 작년 3개년 주주하는 분 대비해서 5% 초과분에 대해서는 또 법인세 공제해주겠다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업 관련주가 또 힘을 받고 있는 건데 여기서 왜 굳이 KB금융을 택했냐? 이 정부 정책이 어쨌든 어떤 그 밸류업이라든가 분리과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에 가장 맞게끔 또 배당을 주고 자사주 매입하고 하는 기업이 그중에 하나 KB금융이다. 그래서 뭐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주 정도가 있는 건데 그저 KB금융이 지난 3월 달에도 자사주 매입을 소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소각을 했을 때 정말 그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오는 건데 KB금융은 지금 7월 달에도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3,200억 이상의 매입 및 소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발표하는 날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아마 발표할 때까지 그런 기대감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어떤 그 정부 정책 밸류업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장 정책을 또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KB금융을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현덕 매니저이기 때문에 오늘 실시간 시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오늘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KB금융 오늘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현 구간이 조금 부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50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박주라고 하는 종목들, 막 50% 100%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런 신고가를 돌파했을 때 제 가치를 평가받아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은 어쨌든 금투세 때문에 되게 어려운 시장이고 당분간은 그런 어려운 시장이 될 텐데 그런 와중에 오히려 반사이익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제 좀 시작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0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8만 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KB금융 목표가까지 함께 설정해봤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 혼자였다라면 공략하기 어렵겠지만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시죠. 그럼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두 번째 성공 전략 함께 오픈해보겠습니다. 네.
머스크의 경고, 공매도 치다가 죽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테슬라가 많이 올라갔죠. 네. 근데 이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많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공매도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테슬라가 더 많았던 건데 지금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특히나 유명한 게 이 MS의 창립자인 빌 게이츠가 또 이 공매도 치고 있는 거 유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머스크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니까는 이제 어깨에 좀 뽕이 들어가고 네.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치다가 또 죽는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어떤 그 어떤 SNS를 통해서 또 이렇게 좀 밝혔고 어쨌든 지금 그 머스크 하는 말은 테슬라가 지금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에 들어간다면은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고 공매도 세력은 다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빌 게이츠한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 주가만 본다 하더라도 시장에선 전기차도 좋게 봅니다만 사실 이 테슬라의 어떤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좀 인정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도 공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 급등한 게 이 쇼커버링이 되면서 올라온 부분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니까 그 공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올라오기 시작한다면은 이 어떤 그 공매도 세력이 이제 매수로 손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성공 전략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성공 전략은 머스크, 테슬라에 대해서 함께 짚어봤는데요. 네. 그럼 관련 이슈를 통해 저희가 오늘은 또 어떤 종목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공략주 함께 열어보시죠. 네. 너무 싼 태양광 단기 반등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한화한 솔루션으로 가지고 와 주셨는데요. 오히려 태양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오히려 트럼프 후보가 득세하고 있을 때 지금 진입하는 게 맞나 우려도 돼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쌉니다만은 지금 태양광도 너무 싸죠. 네. 근데 무조건 싸다고 진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기 반등 모멘텀이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태양광이 이제 이 트럼프가 좀 우세하면서 이 바이든의 태양광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빠졌던 건데 네. 일단은 바이든이 사퇴할 의사를 좀 밝히고 있다. 또 이렇게 좀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도 어쨌든 좀 노력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 어떤 이번에 이제 어떤 토론을 통해서 네. 좀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알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이 한 말이 뭐냐면 앞으로 며칠간 대중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은 후보직을 유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걸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네. 일단 뭐 사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시장에서는 지금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 미셸 오바마 있잖아요. 이 분이 나선다고 한다면은 트럼프를 압도할 것이다. 여론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만약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어쨌든 트럼프 분위기를 앞서가고 있지만은 만약에 민주당의 새로운 후보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분위기가 싹 바뀔 수가 있고 네. 그럼 사실 민주당의 태양광이기 때문에 태양광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아마 조만간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네. 또 국내에서는 지금 이 산업단지에 원전 6개 규모의 태양광을 딱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네. 국내에서 강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가장 큰 분위기였던 이 미국 시장에서 또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너무나 싼데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하나솔루션을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하고 있지만 너무 저렴하다. 한화솔루션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조정을 꽤 많이 받긴 했는데 네. 저 양봉이 좀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보다시피 지금 뭐 많이 싼 상태고요. 지금 이제 5월달에 올랐던 부분이 이 태양광도 이제 어떤 그 AI로 부족한 어떤 그 전력을 또 채울 수 있다 그런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싼 구간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33,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 25,0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공략주 한화솔루션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이후에 시청자분들 계속 함께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네. 몇 시에 어디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네, 어제 말씀드렸던 HLB 3000당자 다 급등하고 있고 수익매도 싹 한 다음에요. 지금 새롭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도 사야 되는가 쉽게 분석해 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시장 이기고 싶다라면 4시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성공 전략 포착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